그 생각나더라고요. 10월 대회가 수익 본 사람이 50%, 손해 본 사람이 이제 50%, 50대 50 비율이었다고 했잖아요. 선물 기준인데 어마어마한 거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식 현물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가 수익 보는 사람이 100명 중에 7명이고 93명이 손해를 봐요. 근데 선물 기준으로는 이게 한 3명이고 한 이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해외 선물 기준으로. 근데 이제 이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와씨 대단하다라고 했다가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에 봤어요. 11월 대회 성적은 어떠냐 그랬더니 손해본 사람이 1위고 수익 본 사람이 1위고 손해본 사람이 3위더라고. 그러니까 25대 75로 바뀌었어요. 이게 50대 50이었잖아요. 지난달 장세에. 수익 본 사람은 줄었고 손해본 사람이 늘었어요. 그래서 1대3 정도 비율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무난한 장세일 때 이게 보통 한 3대7에서 4대6 나오거든요. 근데 25대 75는 처음 보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번 달에 급락이 손해를 본 분들의 숫자가 증가시키는, 손해본 분들 숫자를 증가시킨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워야 될 점은 급락이건 급등하는 장세건 초보자분들께서는 물론 이번 달에 손해를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손해본 분들께서는 내가 왜 이 급락 장세에 손해를 보았나를 잘 살펴보시면 개개인마다 이유가 저마다 있을 거고, 다음에 펼쳐질 급등 또는 급락 장세에서는 본인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급락 장세에서 손해봤던 경험을 비춰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숏을 아주 잘 들어갔어요. 이런 좋은 위치에서. 그리고 크게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으로 이런 구간에서 스위칭을 했죠. 핸드해서 저점이 뚫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뚫리면서 이런 구간에서 손절이 또 크게 나가면서 오히려.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 봤던 게 다시 이제 반감이 되면서 이런 경우가 좀 꽤 덜어 있거든요. 그나마 이거는 조금 이제 너무 극과 극에서 포지션을 잘 잡은 경우를 얘기를 한 거고, 예를 들어서 한 이쯤에서 익절을 하고 이쯤에서 스위칭을 걸었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면 이제 손익비가 비슷해지겠네요. 그래서 숏 잘 보신 분들도 끝까지 여기까지 숏 보신 분들은 없을 거고, 중간에 롱 스위칭 했다가 손해가 크게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랬거든요. 제 과거에는 그래가지고 개개인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이제 제 매니저님과 아침에 어딜 다녀오다가 고민이 있다고 해서 이제 운전하면서 고민 상담을 들었는데, 그분도 이제 매매를 하시는 매형남 시청자거든요. 제 매니저님도. 시드가 안 늘고 있다고 해서, 근데 그분도 매매한 지 1년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동안 가끔 요즘도 매매해요? 벌고 있어요? 물어보면 맨날 아니라고. 근데 가능성이 보인다는 얘기만 하다가 1년이 지난 것 같아서. 근데 제 기억에 그 친구가 말했던 이유는 항상 비슷해요. 원칙을 안 지켜서, 욕심 부려서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5배만 해보려고 한다. 예전에 고배만 했는데 쭉 잃었다. 그러다가 최근 2달 동안 5배만 하니까 잃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저배로 쭉 해보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했으면 쭉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몇 명 보고 있지? 3,700명 보고 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 중에 3,700명 중에 3,000명은 본인이 매매 원칙을 세우지도 않았거나 세워서도 안 지키시는 분들이 3,000명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잘 못 지켜요. 근데 본인과의 약속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게 매매 원칙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야 돈을 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잃는다거든요. 이걸 자기의 원칙으로 기준한 선을 그어놓은 거야. 근데 그럼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자꾸 이걸 해요. 고배를 친다든가, 아니면 잦은 스위칭을 한다든가, 아니면 손절 라인 안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무서워서 손절을 친다든가, 개개인마다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분한테 이제 조언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방송 켜서 말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매 원칙이라는 걸 꾸준히 지키면서,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나와의 약속을 꾸준히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습관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번 실력이 좀 있어요. 시드도 있어요. 이번 달 1억을 벌었어. 다음 달 마이너스 8천을 또 손해봐. 그 다음 또 5천을 벌었다가 또 6천을 손해봐. 들쭉날쭉.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번 같은 폭락 장세에 오면 버티기 힘들거든요. 실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억을 벌었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에 단돈 50만 원이라도 난 이번 달에 벌고 다음 달에도 60만 원을 벌고 그 다음 달에도 40만 원을 벌고 그 다음 달에 적지만 뭐 35만 원을 벌고 꾸준히 벌면서 내 계좌에 잔고가 쌓이는 그 기분, 그 경험을 해봐야 실력이 안정이 되고 우상향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려고 하면 역설적으로 어떻게 된다? 매매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매매 원칙을 지켜가면서 매매하는 모습으로 하면 저는 된다. 나는 된다고 본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포기하고 진짜 나와의 약속을 다 지켰는데 또 안 되면 그때는 시장을 떠나는 게 맞고 근데 그 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 선물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트레이딩이지 그 현물이 아니고 선물은 서로 돈 주고 받고 뺏기거든요. 제로섬 게임이 합치면 0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남과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야. 나는 하나인데 수많은 남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나 자신과의 약속도 나 자신과의 싸움도 못 이기는 사람이 이 많은 남들을 어떻게 이기겠어. 이거 되게 간단하지만 꼰대 같지만 되게 간단한 진리거든요. 나 하나도 못 이기는데 남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